도쿄 외곽, 오래된 목재 주택들과 전신주가 어지럽게 늘어선 상점과 골목. 하루에도 수백 명이 지나치지만 아무도 오래 머무르지 않는, 시간마저 외면한 듯한 거리. 그 끝에 조용히 자리한 작은 간판 하나. 오바상로 킴파 할머니의 김밥. 가게는 허름하고 오래됐다. 바람이 불면 간판이 삐걱이며 흔들렸고 유리문은 언제 닫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뿌옇게 먼지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시 이곳에 불이 들어왔다. 김봉래 78세. 한국에서 태어나 48세에 일본인 남편을 따라 이곳에 왔던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봉래는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받는 연금과 보조금 때문에 일본에 머무는 거라고 수군댔고 또 누군가는 그녀의 김밥 냄새가 시장 냄새를 망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김밥을 말았다. 가게 근처 상인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었고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조센징 할멈이라 불렀다. 싸늘한 날엔 온돌이 그리웠고 더운 날엔 고향의 장맛이 그리웠지만 봉래는 묵묵히 김밥을 말았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지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살아온 집이자 죽은 남편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였다. 그러던 어느 봄날, 시장의 도시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쿄도청이 주도하는 구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언론은 이를 희망의 도시재생이라 불렀지만 상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철거, 축소, 정리. 며칠 뒤 도청의 고위 간부가 시장을 방문했다. 방송 카메라와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 통장과 상인회장까지 동원된 행렬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말없이 낡은 가게들을 하나씩 둘러보며 체크리스트에 체크해갔다. 봉래의 김밥가게 앞에 멈춰선 순간 간부 하나가 말했다. 여기 위생 상태가 심각하군요. 메뉴도 이질적이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봉래를 향해 물었다. 여기 언제부터 장사하셨죠? 봉래는 일본어가 어눌했지만 또박또박 답했다. 산주넨. 여기. 30년 됐어요. 그 말에 간부는 피식 웃었다. 30년이요? 일본에서 한국 김밥을 30년이나 팔았다고요? 놀랐군요. 옆에 있던 상인회장은 웃으며 덧붙였다. 여기 할머니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게 장사 안 되는 가게로요. 그 말에 주변 상인 몇몇이 웃었고 봉래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누군가 봉래의 가게 유리에 계란을 던졌다. 그리고 종이에 적힌 글 하나가 붙어 있었다. 돌아가라. 더럽다. 봉래는 아무 말 없이 계란을 닫고 종이를 떼고 다시 김밥을 쌌다. 그날따라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뒤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도청 공무원 명찰을 단 젊은 여자.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봉래는 놀라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혹시 김봉래 할머니 맞으시죠? 낯이 익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저 중학생 때 할머니한테 김밥 얻어먹었어요. 그때 봉사활동 하시면서 우리 학교 와서. 기억이 났다. 어린 얼굴, 또렷한 눈망울, 배고프다며 두 손으로 김밥을 받아들던 그 아이. 그녀의 이름은 이노우에 유카리. 지금은 도쿄도청 도시정책국 주무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봉래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알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본인 남편과의 인연으로 도쿄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 서울 올림픽 당시 통역 봉사를 했던 일, 일본 내 제일동포 학생들을 위해 김밥을 싸서 나눠주던 시절까지. 며칠 후 시장에서 열린 재개발 간담회. 시장 사람들과 언론, 공무원, 그리고 철거 대상 가게 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다. 본 사업은 구도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및 상권 부적합 업소는 제외 대상입니다. 사회자는 봉래 할머니의 가게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이 업소는 한식 위주의 비전통 업소이며 위생 상태도 열악하다고 판단되어 철거 예정입니다. 그 순간 유카리가 일어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 자원봉사통역원이자 도쿄내 제일동포 학생 급식 후원 활동가였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 김봉래 씨는 일본 시민단체와 대사관이 함께 수여한 한일문화 5호상 수상자입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거리의 일부이며 이 골목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분입니다. 시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도청의 입장은 변함없습니까? 문화재 보호 대상으로의 검토는 없는 겁니까? 유카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나눠주며 다시 말했다. 이 골목의 재생이 단지 철거와 교체를 의미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낡은 김밥 가게지만 누군가에겐 기억이고 역사입니다. 며칠 뒤 도쿄도청은 입장을 번복했다. 봉래 할머니의 가게는 재개발에서 제외되었고 문화교류 상징 공간으로 보존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방송은 이 사건을 다뤘고 SNS엔 오바상로 킴파 해시태그가 퍼졌다. 김밥은 매진되기 시작했다. 일본인 손님들은 조용히 가게에 들러 김밥 한 줄을 사며 인사를 건넸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무례했어요. 동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괜찮아요. 지금이 따뜻하니까. 그녀의 가게 벽엔 이제 다른 글이 붙어 있었다. 이곳은 마음으로 김밥을 파는 가게입니다. 사람을 보고 말하지 말 것.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누군가 연필로 적어 놓았다. 마음을 보고 대할 것.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로 향했다. 붉게 물든 은행잎이 골목길을 덮기 시작한 어느 날, 동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시장 전체에 작은 초대장이 배달되었다. 동래 할머니의 김밥 가게 30주년 기념 소소한 파티. 작은 테이블 위, 김밥과 따뜻한 유자차, 그리고 직접 쓴 글씨 하나. 30년 동안 외로워도 매일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이 거리, 이 시간, 이 냄새, 그리고 당신들 덕분입니다. 비록 늦게 알게 되었지만 당신들의 눈길이, 말 한마디가 내 삶의 봄이 되었습니다. 이젠 제자리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있거라 내 인생의 골목길아. 그녀는 그날 마지막으로 김밥을 싸고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모두가 박수쳤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동래씨, 다음 생에도 꼭 다시 여기서 김밥 팔아주세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김밥 가게는 빈 채로 남았지만 그곳을 지나치는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본다. 그 유리문엔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손글씨 하나. 사람은 따뜻함으로 기억된다.